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4번 결혼했습니다. 저는 올해 61입니다. 지인들이 손가락질하더군요. 또 결혼했냐고요? 하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사랑이 그리운 게 아니라 외로움이 문제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건 같은 실수를 또 하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가요? 또는 다시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재혼 후의 삶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몇 분이 앞으로 10년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4번의 결혼과 이혼, 그 안에서 깨달은 사실을 들으시고 부디 저처럼 후회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항혼 재혼 건수는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한 복지센터 직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다 좋아요. 근데요, 한 사람만 참는 관계는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그 말이 딱 제 얘기였습니다. 저는 올해 61입니다. 그리고 4번 결혼했습니다. 너는 왜 매번 그런 사람을 만나? 뒤에서 다들 수군거려. 셋째 이혼을 앞두고 친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자는 달랐지만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감정은 쌓이기만 하고 서로가 마음을 닫은 채 같은 공간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새로운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4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찾은 게 아니라 익숙한 감정에 끌렸던 거라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감정이나 상처에 무의식적으로 또 끌리는 겁니다. 이번엔 다르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어릴 때 늘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화를 내는 법도 몰랐고 기분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늘 조심했고 늘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지친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람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끌리는 감정, 내가 반복했던 관계의 태도, 그게 변하지 않으면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저 따뜻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저 덜 외롭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쪽만 참고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결국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재혼하면 어떨까? 아니면 남의 재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부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외로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 함께할 준비가 된 마음일까? 저는 이 질문을 하지 못한 채로 4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병수발을 왜 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텅하고 꺼졌습니다. 그가 내 남편이 아니라 그저 같이 살던 사람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시작한 결혼이었고 정말 정을 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팠던 그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간병은 자식이 할 일이지. 우린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 순간 4년의 결혼 생활보다 그 말 한 줄이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플 때 곁에 남아주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원까지 가면서 저는 3가지 이유로 다시 이혼을 택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간병과 책임 문제였습니다.
말은 쉽게 해도 몸이 아픈 순간 모든 게 드러납니다.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슬며시 물러서는 순간 그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둘째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이야기만 꺼내도 표정이 굳는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잖아. 이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셋째는 자식들의 색안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욕심내지 마세요. 노년에 시작하는 관계는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게 약속이고 책임이고 합의입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혼 가정의 이혼 사유 중 간병과 경제 문제, 자녀와의 갈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가정법률상담소는 노년 재혼 간병 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책임과 돌봄의 문제에서 다시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지킬 준비가 안 된 관계를 무작정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깨달음은 어리석게도 사온 끝에야 찾아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지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슴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사온 이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다 막막했죠. 그런데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지도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게 늘 외로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사랑을 시작하더라도 이젠 예전처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재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그 기준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또 똑같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첫째, 간병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질문에 피하거나 농담으로 넘기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망치지 않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 이야기 꺼내기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꺼낼 수조차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내 돈이야. 그 말은 이혼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자녀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좀 예민해요. 자식 문제는 그냥 각자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자녀를 이유로 선을 긋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 나는 포함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두 사람이 감정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 전체를 껴안는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가난해지면, 자녀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함께 있을 사람이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이란 서로 설레는 감정보다 함께 견디는 힘입니다. 저는 그걸 혼자가 되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기준 없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후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혼까지 겪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결혼을 하면 달라질 거라 기대했던 사람,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질 거라 믿었던 사람, 제가 바꿔보겠다고 애썼던 사람. 모두 끝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하세요. 1. 자기 자식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우리 애는 말이야. 딸이 뭐라 그래서. 입만 열면 자식 얘기부터 나오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가족 바깥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늘 두 번째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돈 이야기를 하면 말 돌리는 사람. 돈 얘기는 좀 그렇잖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생활을 함께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돈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피하는 사람과 사는 건 힘듭니다. 3.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 당신이 말하는데 중간에 끊거나 그건 당신 생각이고라고 말하는 사람. 그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대화가 전부입니다. 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4. 아프면 각자 알아서라는 사람. 나는 병원 무서워. 그런 건 서로 부담 주지 말자. 이런 말은 미리 선 긋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아플 때 책임지지 않겠다는 걸 미리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만나도 괜찮습니다. 1.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외로움을 견디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줄 압니다. 2. 자식보다 당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 그날은 당신 몸 괜찮을까? 자식들보다 지금 당신 얼굴이 더 좋아 보여.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당신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3.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대화가 가장 깊은 스킨십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4. 힘들면 말해라고 말하는 사람. 그 말엔 같이 견디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조건보다, 외모보다, 계획보다 먼저 그 한마디가 있는지를 보세요. 결국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같이 있을수록 편한 사람. 함께 있어도 조용한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늙어가는 시간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61. 그리고 저는 혼자입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 말을 조금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왠지 실패 같고 외로운 사람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말이 제일 저답습니다. 혼자지만 나답게 살고 있다. 사혼까지 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누군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상태라는 걸요. 그동안 저는 사랑을 통해 나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고 기대고 사랑받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보는 연습이 필요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보고 싶은 책을 읽고 늦잠을 자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삶이 결국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만난다며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예쁜지,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묻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 그것만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다시 함께 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찾기 전에 나를 먼저 찾으세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비로소 평온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혼자라는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결핍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누군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는 언제나 외로움으로 돌아왔다는 걸요. 이제는 사랑은 찾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거리를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깨를 빌려 기대고 싶은 날도 있고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잃게 만들고 상처를 반복하게 한다면 혼자인 게 훨씬 편하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지만 그 사랑은 나라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늙어간다는 건 무언가를 자꾸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이라는 걸요. 그중 하나가 불안한 관계라면 이제는 그걸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건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내 마음 하나만 잘 들여다보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 평화입니다. 저는 이제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평온을 선택합니다. 옛날에 80을 넘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4번 결혼했고 모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물었죠. 할머니 누구랑 제일 잘 사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다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 제일 오래 제일 편하게 같이 산 사람은 나 자신이더라고. 그리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걸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어떤 것이었나요? 혹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줬으면 하고 바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지혜 발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꺼내볼 만한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채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